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흘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가졌고 노동계도 이틀째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언양 반송과 삼동 상작도로가 이달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청량과 이어져 울주군 남부와 서부권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울산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이 대다수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에 표를 던지게 될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할 울산 지역 국회의원은 6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한 가운데 김기현과 박성민, 서범수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을 주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보수의 괴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은 여전합니다.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밥그릇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밖에 안 되잖아. 꼭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게 좀 의욕적이잖아요. 아직 안 풀린 상태잖아요, 현재. 특히 오늘은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주도했고 국회 진입도 명령했다는 군 지휘부의 양심 선언에 2차 계엄 선포설 등 변수가 이어지면서 민심도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헌이나 위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게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진압 시도에 대해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 탄핵안 처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울산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타화강역 광장에서 이틀째 부분 파업을 이어간 현대차와 플랜트 노조 등 노동자 5천 명이 참가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5개 야당이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본부 시민대회도 오늘 저녁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사흘째 열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난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던 언양 반송과 삼동 상작도로가 이번 달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울주 서부권과 남부권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여주고 향후 서울선권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험한 산지를 가로질러 시원스럽게 뚫린 도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주군 언양읍 반송과 삼동면 상작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차선을 긋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3년을 계획했던 공사가 난공사로 인해 5년이나 걸렸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대여서 추가 보강 작업을 하다 보니 공기가 계속 늘었습니다. 네, 붕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면에 콘크리트, 소크리트죠. 소크리트로 공사를 하고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측해서 사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반송 상작도로는 기존 율리 삼동로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율리와 청량 등 남부권에서 신봉노토를 거치지 않고 KTX 역세권으로 이동할 수 있어 남부권과 서부권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반송 상작도로는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언양 반송 범서 천상 도로와도 연결됩니다. 향후 선바위와 천상 등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국도 24호선
을밀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범서에서 우리 울주군 신청사까지 오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오면 이렇게 뭐 몇 킬로 한 10킬로 이상으로 단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부와 서부의 교류가 원활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주 서부권과 남부권의 숨통을 틔워줄 반송 상작도로는 오는 27일 개통됩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방과 후 과정 등의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116개 학교는 도시락과 간편식을 준비하도록 해 문제가 없었고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은 대체교사를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교육 공무직 4,500여 명 가운데 1,050여 명, 22%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습니다. 울산에서는 1,600여 명이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했지만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등을 합쳐 9,600여 명이 최종 성적표를 받았으며 만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은 정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가 내년 생활 폐기물 수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구의회는 생활 폐기물 업체들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 2억 4천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88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회 심의가 예정된 오는 12일 생활 폐기물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하루 평균 136톤가량의 폐기물 수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료를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울주군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증명 중 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121종은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울주군은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모두 38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내년 6월 미국에서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분데스리가의 강호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브라질의 플루미넨시, 남아공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함께 F조에 편성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이영표와 박주호, 지동원 등 한국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와 분데스리가 우승 5회 기록을 가진 강팀입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개편을 통해 월드컵을 1년 앞두고 4년에 한 번 32팀이 참가해 챔피언을 가립니다. 울산 지역의 지난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완전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전 접종률은 국가가 지정한 결핵, B형 간염, 수두 등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끝낸 경우를 의미하며 울산은 6세 92.5%, 2세 94.5%로 완전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1세 97.5%, 3세 91.1%를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완전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가을철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후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은 18.1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고 평균 최고 기온은 23.3도, 평균 최저 기온은 14.2도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가을 강수량도 잦은 비로 평년 강수량의 187% 수준인 563.6mm를 기록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